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고졸검정고시 2023년 2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요, 아무래도 시간 부분에서 이제 25문제 중에서 앞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실었다 보니까 앞부분에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뒷부분에 오늘은 좀 무게감을 싣고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 머리에 이대마가 있어 만니토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으면 NCD를 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끼리 서로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업에 특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전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발달된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2번 찾고. 2번 가죠.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수정 전에는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수정 후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탓으로 돌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심리가 심리로 갔습니다. 미음이 어때요? 리을이 영향을 받았네요. 그래서 앞자음 미음이 뒷자음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라고 했는데 좋은 방법은요. 파열음, 비음, 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음은요. 먼저 비음이었고요. 리을이 니은으로 됐으니 좀 비음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 2번, 3번 다시 봤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앞으로 가서 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보면, 앞자음 미음이 리을과 같은 좋은 방법이 같아져서 유음화가 된 게 아니라, 보면, 리을이 앞자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갔으니 비음화가 된 거죠. 비음화입니다. 유음화가 아니죠.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져서 유음화가 된 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좀 위치가 같아졌는데 이응이 뒷자음 리을과 이응이 뒤에 자음 리을과 같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응에서 니은으로 갔죠. 그래서 리을과 같아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린잎 정장, 윗잎몸 서로 위치가 같아진 게 아니라 좋은 위치는 두 입술과 윗잎몸, 여린잎 천장입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같아졌다라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 신라가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됐네요. 니은이 뒤에 자음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졌습니다. 역시 유마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4번은요. 위치 또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요. 뒤에 자음 미음과 좋은 위치가 같아졌어요. 두 입술로 간 게 아니죠. 역시 이응도 여린잎 정장이죠. 기억이 이응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조금 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이 조금 헷갈려. 순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좋은 위치는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1번하고 3번 말이 누구를 앞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이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멈춰 두시고 찬찬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정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풀어보셨다면 아마 3번
아마 정답이 두 개가 아닐까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3번 찾고 4번 가볼게요. 한글 맞춤법입니다. 제15항입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데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히고요. 본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다와 언하다가 늘다, 언하다, 늘다, 사람이 늘어나다, 원형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늘다가 그대로 늘이 들었고요. 드러나다, 들다와 나다입니다. 그래서 들다, 무엇이 드러났다 라고 했을 때 들다의 원형의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들러나다가 아니라 드러나다 원형에서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다와 가다입니다. 돌다. 그래서 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돌아가다 원형 유지하는 표현 역시 맞습니다. 떨어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떨다와 지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달려있거나 붙어있는 것을 쳐서 떨쳐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지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입니다. 그래서 원형 유지가 돼서 떨어지다, 떨다와 지다 원형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4번이 틀린 내용. 그래서 그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서 그 뜻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혀주는 거고요. 뜻이 유지되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야. 바로 드러나다 같은 것이죠. 들다와 나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형에서 멀어지는 드러나다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약간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해설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역시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참고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할 내용에 큰 따옴표가 붙고요. 조사라고가 사용이 됩니다. 큰 따옴표와 조사라고. 직접 인용.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간접 인용할 때는요, 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고가 붙고요. 경우에 따라 인용문의 인칭대명사 종결어미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우선 물음표 떼주고요. 어때요? 고 물었다. 너의 취미가 뭐야? 고 이상하죠? 여기에서 너가 아니라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를 직접 인용, 간접 인용으로 가져올 때는 나의 취미가 뭐냐고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이런 문제 조금 생소한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할 때는요, 물음표가 떼고 너가 어때요? 인칭대명사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죠. 누군가가 물은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쌍따옴표가 들어가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 내 입장에선 간접 인용을 한다면 나한테 너 취미가 뭐야?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물은 게 나의 취미가 뭐냐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없애고 인형격조사 고가 친구의 입장에서 쓰였던 인칭대명사 고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너가 나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는데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근거가 비윤리적이고요.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역시 반대하는 근거를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얘는 찬성 쪽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 우선 1번입니다. 동물 실험이 동물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 실험 찬성해요. 동물 실험으로 의약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해요. 오히려 기억에는 방향과는 반대 입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에서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메모는 기억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메모와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면 얘기하니까 삭제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 그 다음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기발한 생각이 스쳐갈 때 이를 메모해 두면 유용하다. 과거에는 메모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없어서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보다 더 쉽게 메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병표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으므로 따라서 라고 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따라서보다는 그러나가 적절하겠죠.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런 접속어를 사용할 때 앞에 뒤에 내용 보고 서로 어때요? 분위기가 역접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편해요 라고 하니까 역접의 접속어 불편 쉽다 그러나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인데요. 앞에 1회에서도 봤듯이 중세국어의 특징 가장 기본적으로 용비어천가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은요. 깊은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하고요. 앞에 1회에서는 끊어적기가 나왔었죠. 현재 쓰이지 않는 모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애가 있고요. 모음 조화 잘 지키고 있고요. 주격조사 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히 여기에서의 히는 종성체언 히읗입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히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틀린 설명이네요.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부터 11번은요. 진달래꽃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7호조이고요. 삼음보입니다. 삼음보 민요적 율격이고요. 화자와 작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성적 화자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여성적 화자로 하여금 이별의 상황을 더욱더 깊게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지명을 직접 사용해서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고요.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름따다 가실 길에 뿌린다라는 행위는요. 그때 당시 부처님의 발걸음마다 꽃을 뿌리는 산화공덕과 연관 지을 수 있고요. 사뿐히 지려받고 가라는 것 이것은 역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기가 역겨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라는 반어도 사용되고 있고요. 앞에와 뒤에가 어때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는 수미상관입니다.
시에서의 수미상가는 어때요? 반복됐다라는 거는 은유를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태우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진달래꽃은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줄줄줄 흘러나오실 거예요, 흐기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윗글의 표현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서리법 사용해서 서리법 물어보는 형식 취하고 있나요? 아니죠.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라는 설명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 유사한 종결음이 반복하여 리듬감 형성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다. 반어적 표현, 수미상관 구조 다 사용되고 있네요. 정답 1번 찾고요. 자,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기억을 봤더니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무기력한 삶의 후회,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비애가 아니라 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라는 화자의 분신을 밟고 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11번입니다. 자, 윗글과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시가 문학의 특징 가장 적절한 거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고 하는 삼음보 둘 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삼음보 다른 말로 민요적 율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 문제는 조금 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을 경영하여 10년을 계획하여 초려 3간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하고 달 한 칸 하고 청풍 한 칸 한테 맡겨줬어요. 3칸 다 찼네요. 강사는 자연은 둘 곳이 없어서 어때요? 내 주변에 두고 보리라 라고 하는 안빈낙도 안분쥐족의 삶을 볼 수 있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였습니다. 자,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 세속적인 삶, 사회 속에, 도시 속에 파묻히고 싶었나요? 오히려 반대죠. 멀리 있는 임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학 양성에 대한 포부도 드러나 있지 않죠. 13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윗글의 강산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윗글의 강산은 자연입니다. 잔을 들고 한 잔 들고 먼 외를 바라보니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아무리 그리워하던 날 사랑하는 임이 온다 한들 이거보다 더 반갑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자연과 가까운 것은 2번 니은 외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부터 16번입니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인데요.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누군가 나를 김병국의 부친으로 소개합니다. 김병국이라는 사람의 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이가 나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소령, 즉 윤영구가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누구인가요? 바로 윤영구이죠. 쭉 내려오면 불미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 누구인가요? 바로 아들이죠. 아들 이름 뭘까요? 김병국입니다. 김병국 부침되십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나눠봤죠. 똑똑한 젊은이더라고요. 지금 기억과 니은이 어때요? 서로 지칭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이 여기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고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다. 떼국 앉은 꾀죄죄한 그의 몰골이 중병 환자 같았다. 점퍼와 검정 바지도 펄투성이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 녀석아! 여기에서는 누구인가요? 아들 병국을 의미하죠. 넌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아하 새를 조사한다고 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다 군인들에게 잡혔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네요. 쭉 해서 죽은 새는 뭐라게 라고 하면서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이 집으로 가서 저 점심 욕이나 하자. 너는 아들을 의미하죠. 물탓이야. 갑죽이 떼죽음을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조만간 이군에서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14번 뭐죠?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는 병국의 일에 무관심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지금 구해주러 왔죠. 병국은 윤소령의 입장을 동정한다라고 했는데 동정하고 있지 않죠. 나는 윤소령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병국은 새들의 떼죽음의 의혹을 품고 해안가를 조사하다가 어때요? 윤소령한테 잡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는요. 윤소령이 당번병을 불러서 어때요? 김병국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과거 해상을 통해 사건 원인을 밝히고 있나요? 과거 해상 장면? 아니죠. 오히려 병국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가 지금 잡혀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국적 소재, 그 다음에 장면의 빈번한 전화, 갈등의 심화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바로 기억이죠. 기억만 윤소령이었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바로 아들 김병국을 지칭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부터 19번입니다. 17번부터 19번은 홍계월전인데요. 이렇게 홍계월전 고전소설이 나왔을 때는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관계를 지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명나라 때 홍모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나왔습니다. 남자 옷을 입혀 길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월의 원래 성은 여자입니다. 근데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을 여공이 구해줬습니다. 여공이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러면 계월과 평국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게 됩니다. 여공의 진짜 아들이 있었네요. 아들의 이름은 보국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수학하게 됩니다. 그 후 평국은 병이 들어 어이에게 진맥을 받고 여자임이 밝혀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월이 어때요?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천자께서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니? 고금에 없는 일이로나 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여자지만 벼슬을 거둘겠는가라고 하네요. 중간 줄거리 천자의 중매로 계월과 보국은 결국 어때요? 둘이 부부가 됩니다. 혼이 나게 됩니다. 여자이니까요.
남자고 여자니까 혼인할 수 있죠. 혼인하게 되고 혼인 후 개월은 귀중에서 지내다가 오랑캐를 진압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게 됩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을 받게 되뇨. 그 당시에는요. 편국이 엎드려 아래였는데 내가 어떻게 폐하께서 말씀하신 걸 거스르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하려고 했더니 누가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 신랑이 어때요? 억울하다라고 불평불만을 부모에게 이르고 있네요.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더냐? 개월이를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계월전이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인물의 말을 통해 대상을 평가하고 있나요? 네, 임금의 말로 홍계월의 어때요? 개월, 즉 편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나요?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계절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비극적 상황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고 꿈과 형식 교차하고 있지 않죠. 이 글이 목육의 소설은 아니니까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천자는요 여공을 중군장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편국이 아들 보국을 어때요? 중군장으로 삼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고요. 편국은 천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 명을 받았죠. 보국은 대원수인 개월의 권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나 또 뭘로 쓰려고 해. 나를 자기의 부하로 쓰려고 해. 라고 하면서 이르고 있죠. 여공은 개월이 아닌 보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나요? 개월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나란 일이 중하니 어쩔 수 없다. 정답 2번. 그 다음 19번입니다. 기역을 중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역. 바로 기역은 쭉 보시면요. 상소입니다. 왕에게 나 여자인데 어때요? 상소, 개월, 즉 편국이 내가 여자랍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혼인을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을 청하고 있고요. 벗을도 거두어 달라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부터 22번입니다. 자, 부탄의 마을 치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탄의 마을 치몽은요, 가난한 마을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습니다. 전기 없고요. 세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접대합니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들어가 돗자리를 꺼내오고요.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밉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비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 하였다. 또한 치몽에서는 늘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공동 수도가에 있는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골라야 되고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실감케 한다.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에 몸을 써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부탄 정부가 2005년 노골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부탄 정부가 물었다라고 그 질문에 단지 3.3%만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몸이 편한 것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네요.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부탄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니 부탄에서는 일과 놀이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노는 듯 일하고 일하듯 논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2번의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유기적이라는 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놀이는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노동하기 위해 살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 이 글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바로 1번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고요. 비슷한 상황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장이라던가 이론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1번 찾고요. 21번입니다. 기억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기억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의 삶, 바로 부탄의 치몽에서의 삶은요, 불편해도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놀이를 즐기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말 아까 찾았죠?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문입니다. 바로 라면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라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라면, 그 다음에 컵라면, 그 다음에 컵라면의 원리, 그 다음에 면발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죠. 라면이 국수와 우동과의 다른 점, 바로 한번 튀겨서 읽혔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1번부터,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볼까요? 23번입니다. 윗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야지 대류현상, 알파와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죠. 대선과 관련된 경험 제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컵라면 이야기하면서 3분이 길다라고 느껴진다 그랬죠. 다른 대상과 대조하면서 설명해야지 컵라면과 봉지라면 서로 대조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컵라면의 면은 단백질과 전분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밀가루와 전분 그리고 다른 성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국수나 우동의 면은 모두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이 아니라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은 라면이죠. 그래서 국수나 우동이 아닙니다. 면이 납작해지면 뜨거운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잘 익는다. 그래서 컵라면 얘기했던 거죠. 면의 전분 외에 다른 성분의 비율을 높이면 알파화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의 비율이 아니라 전분의 성분을 높이면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떡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3번. 그 다음 마지막 25번이네요.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요. 바로 위쪽은 면이 꽉꽉 차요. 빽빽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얽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이유는 면이 고르게 익게 하기 위해서 대류현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 라면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없었더라도 이 부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이 뒤로 갈수록 조금 쉬운 지문이 가끔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유형 분석하는 자료로 기출문제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